보강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2시간만 공부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알았죠?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제 진짜 새해도 밝았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각오를 다잡길 바래요 다들. 알았어 상훈아? 일단 3스텝 남은 문제 좀 마무리해오자 그랬죠? 절대부등식 128페이지부터인 것 같거든? 절대부등식 스텝3 마무리하고 갈게 얘들아. 그거 잘 풀어왔냐 상훈아? 한 페이지로. 네? 3스텝? 네. 어디? 마지막 페이지? 네. 에이씨 466번은 뭐 쉬운 문제 같아 그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 같아. 이렇게 뭐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 건데 지금 여기 이쪽 변의 절반만 이제 철수가 부담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절반으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가로의 길이 뭐 x라고 잡아주고 세로의 길이 y라고 잡아줬을 때 지금 뭐냐 그 넓이가 1200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로는 2x로 잡힌 거지. 맞아? 그래서 x 곱하기 y가 현재 600이다 라고 이렇게 고비 일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넓이가 1200이니까 이때 철수가 부담하기로 한 울타리가 여기 그래서 x라는 여기 절반 하나만 빼고 이제 부담하는 거니까 x 3개랑 y 2개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3x 플러스 2y가 현재 철수가 부담하는 그 울타리의 그 금액 그 길인데 문제에서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되는 순간 찾으라 그랬어?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순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고비 일정하고 합이 최소인 순간 때리는 거니까 여전히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가지고 최소값 땡겨주면 되는데 설치할 울타리의 길이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니까 이거 기본 태도가 뭐였어? 굳이 여기서 부등식을 직접 세울 필요가 있어? 없지. 어차피 내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니까 그냥 등호 성립 순간에 주목한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즉 3x와 그냥 2y가 똑같아지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x 대 y가 현재 2 대 3인 순간에 최대 최소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 이해가 갑니까? 얘가 그냥 뭐 대충 2k이고 얘가 3k였다 라고 생각하면 둘이 곱해가지고 600 되는 순간이니까 6k의 제곱이 600이면 현재 k의 제곱이 100 되는 순간이라서 k 값은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 같아. 됩니까? 그랬을 때 x 값은 20, y 값은 30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구하고 싶었던 거는 B에서 C까지 울타리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구해줘 라는 거니까 2x를 구해주면 40이다 라고 잘 구해지는 것 같아. 그치? 어렵지 않죠? 도령 화용 문제긴 하지만 467번 일단 요 문제에서 체크해야 되는 건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굳이 부등식을 직접 하나하나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등호 성립 순간에 주목한다라는 마인드 요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가? 467번 잘 풀었냐? 얘들아 4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y제곱 분의 뭐라고 나왔어? 24x제곱 더하기 26xy 더하기 6y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일단은 이거 인수분해가 너무 눈에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 그러지 않니? 인수분해가 너무 눈에 보이지. 밑에 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2x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그냥 위에 있는 식 열심히 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2로 묶이고 4x 플러스 3y에다가 3x 플러스 y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요 2라는 숫자를 어디다 붙여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순간 뭔가 기분이가 좋아지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요 식을 한번 이렇게 따로 써볼게. 2x 플러스 y분의 곱하기 2x 플러스 y분의 얘는 두 개니까 이렇게 둘로 찢었어. 그 다음 4x 플러스 3y는 그대로 쓰고 그럼 여기다 두 배를 쳐주면 6x 플러스 2y가 되면서 이렇게 쓰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해주면 뭐가 돼? 10x 플러스 5y인데 그 녀석이 이 녀석의 몇 배야? 5배니까 약분돼서 날아가는 구조라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내가 대충 라지 A, 라지 B라고 치환했을 때 A 플러스 B가 현재 얼마로 일정한 상황일까? 5로 일정한 상황. 이해가 갑니까? 이때 XY 양수라고 최초에 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설정한 A, B도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이때 양수 더하기 양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곱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여전히 산술기하 때릴 수 있는 거고 등호 조건을 활용하시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그럼 똑같은 거 둘이 더해서 5 되는 순간이니까 A, B 둘 다 얼마의 순간이야?
2분의 5인 순간이고 a, b의 최대값은 4분의 25다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됩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줬을 때 아 더해주면 2x 플러스 y의 배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면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아니면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도 돼. 지금 얘가 어떤 꼴이냐면 2차식분의 1차식 꼴이거든. 2차식분의 1차식 꼴.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그 산술기하 기본 상황 얘기할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얘들아? 응? x가 양수일 때 이 자식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풉니까? 그렇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줄 생각이야. 맞아? x로 나눠주면 x 플러스 x분의 1분의 1이라는 역수 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늦었어 아저씨. 평소랑 똑같나요?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 경수 타임? 빨리 책 펴 아저씨. 이런 식으로 나눠줬던 아이디어 기억해? 보통 이제 어떤 식에서 이런 형태를 보이냐면 2차식분의 1차식 이런 구조의 식에서 위에 1차식만 남아있으면 1차식을 단항식으로 만든 다음에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눠주겠다는 생각이거든? 괜찮나? 이런 구조로 얘도 바라볼 수가 있어. 지금 보시면 얘는 2차식 분의 2차식이니까 일단 얘를 뭘로 할 수 있냐면 목과 나머지를 분리시키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건 뒤에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 요거 할 때 훨씬 더 많이 하는 생각이긴 하거든. 일단 얘를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몫이 반드시 6이 나타나겠지. 맞아 아니야? 6배가 되니까. 그럼 더하기 남아있는 식이 지금 4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지금 이거 6배를 뺐으니까 지금 6y제곱 다 날라가고 그치 2xy만 이렇게 살아남을 거. 됩니까?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줄 생각하면 예쁘게 풀릴까? 그렇지. xy라는 요 항으로 나눠줄 생각하면 예쁘게 풀릴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6 더하기 xy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지금 x 하나 약분되고 y가 남아서 y분의 4x, 그 다음 여기를 나눴다라고 생각하면은 더하기 x분의 y가 남지.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xy를 날렸으니까 플러스 4만 살아남고 여기는 위에 상수 2만 남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애초에 이거를 예상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그럼 얘 자체는 지금 역수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뭘 때릴 수 있어? 다시 산술기하를 때릴 수 있죠. 맞아? 얘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4가 되시면서 현재 이 녀석이 얼마야? 4가 되지? 맞아?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이 4면 분모의 최소값이 4지. 맞아? 그럼 분모의 최소값이 4면 이 전체의 최대값이 8분의 2다. 즉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거기다 일정한 상수 6을 더했으니까 전체식의 최대값은 아까랑 똑같이 4분의 25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됩니까? 이해가 가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그냥 바로 보여가지고 이거 갖다 붙여주면 이게 제일 간단한 풀이인 것 같고요. 맞아?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보인다 싶으시면 이렇게 목과 나머지 분리해서 2차식분의 1차식 좀 익숙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나눗셈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식분의 1차식 나와 있을 때 위에가 단항식이면 얘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들아 지금 x제곱 더하기 1분의 x가 기본 형태라고 생각해. 그럼 이 상태에서는 분모 분자 x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얘는 어떻게 하겠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1 따로 딱딱 빼가지고 네. x 플러스 1로 나눠. 응? 그렇지. 지금 옆에 있는 식에다가 x 대신 뭐가 들어온 형태인 것 같아?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온 형태인 것 같지. 즉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 생각하면 될까? x 플러스 1로 나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얘를 한 문자로 뭐 하면 될까? 치환하면 돼. 이해가 갑니까? 위쪽에 뭔가 상수, 거추장스러운 게 붙어있는 1차식이 왔다라고 하면 그냥 단항식 구조로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식이 지금 t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사실 얘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맞아? 이해가 가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문제를 더 보고 갈게. 페이지 넘기면 472번이야 얘들아. 472번. 잘 풀었니? 응? a 플러스 b가 2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3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2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지? 이 문제에서는 지금 b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식이거든. 어차피 a 플러스 b가 2니까 여기 있는 b 대신에 그냥 뭐라고 쓰면 돼? 2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그리고 의미 아닌 실수다 라고 했으니까 b도 의미 아닌 실수, a도 의미 아닌 실수면 여기서 a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에서만 움직인다 라는 거 잘 구했을 것 같아? 그래야 그래? 맞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좀 보기 쉽게 식을 정리해주면 a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플러스 2에 a 플러스 6으로 묶어주고 위에는 마이너스 곱해서 a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어. 통분해 주겠습니다. 열심히 통분해주면 뭐야? 2배 a 플러스 3 a 플러스 6 분해 위쪽에 올라가는 거는 2a 플러스 10이 올라가고 둘이 곱해주는 거 올라가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올라가지. 맞아? 둘이 더해주면 뭐가 되겠냐?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6이 3a 플러스 6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통분했을 뿐이야. 이해 갑니까? 되나 안 되나? 그럼 또 보기 쉽게 2분의 1은 귀찮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고 이거 전개해서 다시 써보면 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6 38 분의 위에 누가 왔냐면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6 이런 형태 왔지. 맞아. 방금 봤던 문제랑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 여전히 2차식 분의 2차식 구조니까 이거 목과 나머지 분리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해 갑니까? 그럼 구하분식불식을 다시 쓰면 2분의 1 곱하기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몫은 반드시 1이지. 맞아? 마치 얘에서 얘를 뺀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고 a제곱 더하기 9a 플러스 18 분의 위에 뭐가 올라가겠냐? 얘들아 6a 플러스 잠깐만 얘를 하나 뺀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라서 6a 플러스 12 뭐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래 안 그래? 맞아? 내가 식 맞게 썼냐 지금? 맞아? 그럼 이거 6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a 플러스 2의 6배 됩니까? 그럼 지금 구조 자체가 여기에 지금 2차식분의 1차식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1차식 옆에 상수가 뭔가 거추상수로운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단항식 구조로 바꿔주기 위해서 뭘로 치환하면 될까? 한 문자로 치환하면 돼. 이해가 갑니까? 무슨지 알았어? 이때 a 플러스 2를 치환했는데 a가 0부터 2까지의 범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t값은 양수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갑니까? 그럼 a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지금 뭐야 a라는 식 대신에 t 마이너스 2를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열심히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에다가 9배 t니까 9t 마이너스 18 더하기 18이니까 통통 지어지면서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3가? t제곱 여기다 쓸까?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가 지금 분모가 됐고요. 다음 위쪽에는 누가 왔냐면 6t가 왔고 1 마이너스 요 녀석의 2분의 1 곱한 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이해가나? 그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뀐 거지. 분모 문제를 뭘로 나눠주면 끝나? t로 나눠주면 끝나겠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식분의 1차식 구조가 왔을 때 위쪽을 단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로 나눠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주시면 나타나는 식이 지금 2분의 1에 1 마이너스 t로 나눴으니까 t 더하기 t분의 4를 먼저 쓰고 다음 더하기 5분의 6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현재 요 녀석이 최소인 순간이 2루트 4가 되겠지.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2 곱하기 2니까 얘가 4가 되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분수의 분모의 최소값이 9야. 그지? 그럼 분모의 최소값이 9면 이 분수식의 얘의 최대값이 얼마인 거야? 3분의 2인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이 녀석이 최대인 순간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니까 전체 식이 최소인 순간은 이 순간 맞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잘 인정하시지? 그럼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만 계산하시면 답이겠더라 라는 겁니다. 네. 저거 히터 꺼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너무 공중해가지고. 춥진 않죠? 이해하냐 얘들아? 그래서 2차식분의 1차식 나왔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 마인드 세팅으로 가져가시길 바래요. 넘어가도 돼? 그 존 페이지에 아직 안 본 문제를 좀 보고 갈게. 그러니까 몇 번 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467번 봤었고요. 다음 468번도 도형 활용 문제인데 얘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지금 직사각형이 요렇게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직각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평행이겠지. 맞아? 그래서 모든 직각삼각형들이 지금 닮은 상황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동의각 세타로 똑같아서 여기도 지금 직각삼각형이 닮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주어진 삼각형이 6, 80 삼각형이다 라고 알려줬거든. 여기가 현재 여기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인 삼각형이니까 모든 직각삼각형들이 현재 닮은 비가 여기 세타다 라고 했을 때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지? 이랬을 때 구하고 싶은 거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S, 그때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돼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변수로 잡아주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아주고 여기 짧은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잡아주면 그냥 닮은비 이용해서 식만 간단하게 세팅하는 문제 맞지? 그래야 그래.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현재 여기서 1로 가는 거니까 얘는 5분의 4x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y였으니까 y에서 빗변 걸려면 3분의 5y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쪽을 바라봐도 되고 뭐 취향껏 그냥 바라보시면 되는데, 일단 둘이 더했을 때 8로 일정하다라는 합이 일정한 관계식 하나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여전히 5분의 4x 더하기 3분의 5y가 8로 일정한 상황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직사각형의 넓이 xy의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산술기하 때릴 거라고 마음을 먹었지. 맞아? 그럼 산술기하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굳이 부등식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냥 등호 성립 순간일 테니까 똑같은 거 둘이 더해서 8 되는 순간이면 각각 얼마인 순간이야? 4가 되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즉 x가 뭐인 순간이고? 5인 순간이고 y 값은 5분의 12인 순간에 넓이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됩니까? 넓이는 그냥 곱하면 12가 되고 뭐 둘레의 길이는 계산이 될 테니까 열심히 계산하시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지?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469번. 요건 딱 식을 보고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9a 제곱 더하기 뭐라고? 아주 좋아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인데 0이 아닌 두 실수라 그랬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딱 봐도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요 식 자체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위에 올라가 있는 식이 3a 플러스 5b의 전체 제곱이니까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어떤 1차식의 제곱에 관련된 비율에 관한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니들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세워가지고 얘를 갈아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1차식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3이랑 5니까 부등식 세워주면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죠? 3a 플러스 5b의 전체의 제곱보다. 괜찮나? 그래서 나타난 식이 그냥 양변을 얘로 뭐 한 것뿐이야? 나눈 것뿐이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로 나눠주면 그냥 얘 이렇게 가시면서 이거 일정한 값이니까 얼마야? 9 더하기 25니까 34잖아. 그래서 이 자식이 그냥 3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로 나타나면서 최소값 바로 34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최대값. 이해하지? 안 어려워. 보자마자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70번도 바로씩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대각선의 길이가 6이다 라고 줬으니까 현재 루트에 세변 길이 ABC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다 라고 주는 거고요. 이때 건널비의 최대값이니까 우리가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식을 쓸 수 있지. 공수 1에서부터 하던 거고, 이 녀석을 건널비 S라고 했을 때 S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의 길이의 합도 구해서 K분의 M을 구해줘야 돼. 됩니까? 그럼 식 현재 나와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거 양변 제곱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야? 36이고 그 다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내가 구하고 싶은 2분의 1의 S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뭔가 부등호 관계를 뽑아내야 요 S값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딱 보고 이 식과 이 식을 변변 뭐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아주 좋아. 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맞아? 그래서 얘를 빼주는 순간 상식적인 절대부등식이 나타나는 거 맞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썼을 때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36 마이너스 2분의 1 S가 되는데, 애초에 뺐던 이유가 이 자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 됩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해? A와 B와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건널비의 최대값은 바로 등장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S의 최대값은 그냥 70이다 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좀 귀찮게 그 순간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얘가 정육면체인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현재 아까 일정한 상수 36에서부터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거 3개 더해가지고 36인 상황이니까 A제곱이 뭐 되는 상황이겠어? 12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즉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루트 3인 상황이니까 이때 구하고 싶었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K값은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A, B, C가 싹 다 얼마로 똑같아? 2루트 3으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3개 더해주면 6루트 3이고 둘이 곱해주면 24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K값은 얘고 라지 M값은 얘니까 얘분의 얘를 하면 24가 약분되고 루트 3분의 3이 되면서 답은 루트 3이다 라고 써지는 것 같아. 경수야 맞지? 이해하냐? 어렵지 않아요.
다음 470번. 너네가 이제 70번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 앞으로 요 절대부등식 파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도형적인 상황 주어졌을 때 71번. 그러네요. 71번. 미안해. 집중하고 있구만. 아주 좋아요. 아침이라 집중력이 괜찮나? 기본적으로 도형에서 수선에 대한 조건은 뭐에 대한 조건하고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넓이에 대한 조건하고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돼. 다시 수선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넓이를 활용할 생각, 거꾸로 넓이가 주어져 있으면 수선을 활용할 생각, 요거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문제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주어졌는데 요렇게 랜덤한 점을 하나 찍고 여기다가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린 상황이지. 맞아? 최초 직각삼각형이었는데 세변 길이가 6, 8, 10이었어요. 저는 여기가 8, 여기가 6, 여기가 10이었고 각각의 수선의 길이를 A, B, C라고 잡았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뭐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구하고 싶은 거는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다음 C분의 5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치? 맞아 아니야? 그래서 수선을 내리는 순간 니들이 요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각 삼각형의 넓이의 총합이 전체 직각삼각형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현재 얘를 넓이를 두 가지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 삼각형 넓이니까 4a 다음 요 삼각형 넓이니까 3b 다음 요 삼각형 넓이니까 5c 얘네 셋이 더했을 때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 얼마가 나오면 돼? 상훈아? 24가 나오면 돼. 괜찮지? 내가 지금 4a 더하기 3b 더하기 5c가 24로 일정할 때 구하고 싶을 때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니까 앞에 스텝 1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렇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타나면 얘 더하기 얘 즉 분모끼리 더한 거를 뭐 해서 처리할 생각이야? 곱해서 처리할 아이디어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즉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구하고 싶은 값을 t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나는 이 식과 이 식을 둘이 곱해가지고 처리할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럼 얘랑 얘를 곱했으니까 현재 24 t란 녀석이 지금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4a 더하기 3b 더하기 5c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다 라는 등식을 내가 알고 있고 구하고 싶은 거는 t의 최소값이야. 이해가 가지? 되나 안 되나?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나머지 이제 전개해주면 되겠죠? 전개할 때 이제 상수로 좀 약분돼서 날아가는 거 먼저 생각하면 A 만나면 4, 16 나타나겠지? B 만나면 3, 9가 나타날 거고 C 만나면 5, 25가 나타날 거고 됩니까? 그 다음 나타날 수 있는 종류별로 생각해주면 A랑 B가 만나는 거 그 다음에 B랑 A가 만나는 거 얘네끼리 더해지면 4A B분의 3이니까 개수가 12지 맞아? 그 다음 3B A분의 4니까 여전히 개수가 12야 맞아 아니야? 문자의 종류가 같아질 때는 개수가 똑같은 종류로 이렇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로 12가 이렇게 묶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3B랑 여기 있는 C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C랑 여기 있는 B분의 3이 만나면 3, 5, 15, 5, 3, 15니까 여전히 개수가 얼마로 일치해? 15로 일치한 상황이라서 15로 묶어주면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똑같겠지. A와 C, C와 A가 만나는 순간 4A랑 C분의 5면 5, 4, 20 5C랑 A분의 4니까 5, 4, 20이 되면서 여전히 20으로 묶어주면 C분의 A 더하기 A분의 C가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나? 구하고 싶은 건 현재 24T가 요 녀석인데 얘가 최소인 순간에 T도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지금 역수꼴의식이 몇 종류가 나왔어? 세 종류가 나와가지고 산술기하를 몇 번 때려야 돼? 3번 때려야 되는데 함부로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뭘 반드시 체크해놓고 중첩 사용을 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 확인해야 돼. 얘 등호 성립 조건 뭡니까? A equal B. 얘 등호 성립 조건 B equal C. 얘 등호 성립 조건 C equal A니까 얘네 셋이 겹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 맞지? 즉 산술기하를 중첩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중첩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알고 써야 돼 얘들아. 매우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함정을 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지? 중첩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즉 얘도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가? 그럼 각각이 최소일 때 그냥 24t 값도 최소일 테니까 현재 24t의 최소값을 구해주면은 얘네 셋이 다 더해주면 25 더하기 25니까 50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24
다음 2 곱하기 15니까 30 더하기 2 곱하기 20이니까 40 이렇게 되겠지. 맞아? 다 더해주면 얘가 74, 얘가 70이니까 140 4가 되고요. 현재 24t의 최소값이 144니까 24만 약분을 이렇게 쳐주면 얼마냐? 12 곱하기 6인가? 맞아? 이게 t의 최소값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이어서 그래서 답은 그냥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6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130페이지에 이제 아까 72번은 봤고요. 473번은 완전 기초 문제 중에 하나거든. 너네가 아마 개념 처음 배울 때도 이 문제를 풀어봤을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야? 5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1이다 라고 줬을 때 구하고 싶은 거에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선 c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항만 해서 c가 뭔가 다르게 혼자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으니까 c라는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땡기겠다 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 풀어본 적 있는 것 같지? 그래 안 그래? 풀어본 적 있잖아. 그래서 C라는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는 거. 지금 구하고 싶은 게 C의 최대 최소니까 C를 이항할 생각을 한 거야. 이해 가냐? C를 이항한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는 5-C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C에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지금 1차식과 제곱 더하기 제곱 이용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땡기겠다는 생각이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계수가 1과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 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됩니까? 얘는 일정한 값 현재 2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내가 뭐라고 썼어? 11-c의 제곱. 그 다음 a 플러스 b는 5-c니까 얘가 5-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식을 좀 정리해주면 얘는 22 2c 제곱이 크거나 같다. 얘 전개하면 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보다 라는 이런 2차 부등식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됩니까?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3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c 그 다음 20이 넘어오면 플러스 3c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c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해 가지? 그럼 3c c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됩니까? 3C가 아니잖아요. 뭐야? 뭐가 이상한데? 그냥 3 아니에요? 그래 그냥 3이잖아요 선생님. 잘 집중하고 있지? 아주 좋아요. 그럼 뭡니까? 3c가 지금 3c-1이랑 c-3이니까 3분의 1부터 c가 3까지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식 맞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니까 여기다가 3 곱해서 얘 더해주시면 답은 4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 이해가 가냐? 그래서 얘는 완전 기초 상황이니까 그냥 보자마자 저렇게 식을 세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SU? C만 혼자 뭔가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다 라는 생각이야. 다른 세계로 보내줘야지. 뭐야 얘들아 474번은 뭐 풀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그지? 그냥 빈칸 채우기 증명 문제인데 가족권에는 그냥 산술평균 기하평균 쓴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K분의 2인 거 채울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방금 얻어낸 그 가의 박스에다가 K에다 1부터 N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변변 더한 게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나에 나타나는 게 숫자 2다 라는 거 잘 구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에 나오는 거 부등호 방향 헷갈리면 안 되거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자연수야. 서로 다른 자연수 A1, A2, 땡땡땡, AN이니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거든? 그럼 서로 다른 자연수가 제일 작으면 뭐부터 뭐까지야? 제일 작을 때는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가 제일 작을 때 1부터 N까지지 그냥.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작아봤자 1부터 N까지고 이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얘네들의 합은. 이해가 가지?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얘네들의 역수의 합이니까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분의 1이랑 지금 누구를 대소 비교하는 거냐면 거기 다를 보고 있는 거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가서 N분의 1 얘네들을 대소 비교를 하는 거지. 맞아? 그럼 분모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아무리 작아봤자 1부터 N까지니까 분모들의 최소가 1부터 N까지야. 그지? 근데 분수는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1부터 N까지의 숫자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서로 다 크거나 같은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여기 분수는 어떻게 되겠냐? 더 작아지겠지. 즉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다 라고 줬으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1부터 N까지고 그게 오른쪽에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얘보다는 무조건 이제 작아진다 라는 겁니다. 분모가 그거보다 커지니까.
이해가 가? 제일 작아봤자 저거다 라는 거고. 잘 채웠을 것 같아. 넘어가도 돼? 그럼 3스텝 지금 다 한 바퀴 본 것 같은데 거의 뒤에 마지막 두 문제는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질문 아직 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도 돼. 다음에 이제 함수로 갑니다. 거의 스텝 1은 잘 풀었을 것 같아, 그지? 맞아? 뭐 질문이 딱히 있으진 않을 것 같은데 135페이지부터 그래도 하나쯤 5페이지부터 좀 주목할 만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함수 얘들아. 자, 페이지에 일단 함수의 정의 all x, only y를 만족하는 집합 사이 대응 관계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수식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는 전혀 관련이 없었죠. 함수를 정의하든 아니면 함수의 상등을 바라보든 수식이 어떻게 써졌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479번 같은 거. 문제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의 원소가 0, 1, 2니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줘 라고 했어. 현 상태에서 x 플러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기존에 너희들이 보던 함수들이잖아, 걔네들이. 그래서 식이 생겨먹은 모양이 다 함수니까 다 함수 아닌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엄밀한 정의에 따라서 그냥 직접 마이너스 1과 0, 1을 뭐 해봐야 돼?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 그래서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원소가 하나씩 바로 결정되는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기 5번 같은 경우는 루트에 x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 x 자리에 1 집어넣는 순간 뭐가 돼버려? 루트 2가 돼버리지. 즉 f1이 루트 2인데 공역의 원소 중에 루트 2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지금 대응 관계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공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함수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넘어가도 되지? 다음 481번 같은 것도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구해줘 라고 했지만 문제에서 지금 등장하는 함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항상 증가 혹은 감소만 하는 문제라서 1대1 대응을 찾는 문제랑 결국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제한된 정의역이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 x에서 x로의 함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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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처럼 좌표 평면을 우리가 정의역 공역을 만들어준 다음에 요 영역에서 양 끝점을 지나가도록 하는 함수다 라고 이해하자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꼭지점을 지나가는 함수고 현재 ax 플러스 b였는데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요렇게 요렇게 직선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냐? 맞아 아니야? 그래서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용해서 직선 결정한 다음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문제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y축을 꽉 채우면서 얘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가지고 애매한 포인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y값에 대응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이해해? 무슨 말인지 꽉 채워야 된다라는 거. 넘어가도 되죠? 136페이지. 여전히 함수 문제들 나와 있는데 함수의 상등 어떻게 보는 건지 열심히 말씀드렸어.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여기서 함수에서의 온도를 니들이 두 가지 버전으로 좀 나눠서 봐야 돼. 원소 대응으로서 하나하나 일일이 보는 상황이랑 실함수 그래프로서 연속적인 모습으로 니들이 평소에 알던 그 함수 컨트롤하는 상황이랑 비교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484번처럼 2차 함수 지금 최대 최소 스토리가 함께 등장할 수 있죠? 맞아 아니야? 지금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다라는 거 느껴져? 주어진 2차 함수가 추계방정식은 안 알려주긴 했지만 정의역이 저렇게 제한된 구간일 때 치역을 알려줬으니까 결국 함수값의 범위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추계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a라는 미지수인데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a부터 3이고 양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대충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고 뭐 3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얘보다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소값이 현재 문제에 주어져 있는 치역의 최소값인 1이다 라고 놓고 가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이해가죠? 저 꼭지점의 y좌표가 1인 걸 이용해서 a값 구해내고 나머지 이제 최대값 같은 것도 구해내시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기존에 니들이 배웠던 그 함수의 최대 최소 스토리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86번도 여전히 주의할 사항. 얘들아 2차 함수라서 2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 아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지. 제한된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지금 486번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양의 실수라고 줬으니까 현재 정의역과 공역이 x 이퀄 0와 y 이퀄 0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마치 1사분면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서만 정의되는 함수를 관찰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현재 이거 답이 5번이잖아. 맞아 얘들아? 주어진 함수가 x제곱 더하기 x라는 2차 함수라서 요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주어진 함수를 정의역 공역에서만 관찰하면 0,0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만 보는 거지.
맞아? 즉 여기 정의역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 만들어지면서 요 영역에서만큼은 1대1 대응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그래서 함수의 시계 모양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주의할 사항이. 알았냐? 그래서 따져보고 정의역과 공역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라는 거. 특히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된 정의역 자체가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항상 2차 함수가 등장하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조건을 구해라 라고 이런 문제 1대1 대응일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항상 2차 함수는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생각하겠다 라는 마인드 세팅 가져주셔야 됩니다. 알겠냐? 그래서 1대1 대응이려면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라는 이야기 열심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 안 그래? 연속 함수일 때는 불연속일 땐 직접 따져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좀 풀어보고 갈게. 그 스텝 2로 넘어가서 얘들아 532번 바라볼래? 문제에서 뭐라 줬냐면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다 라고 줬고요. fx가 뭐라고 나왔어? a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됐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조각적으로 찢어진 함수가 나왔습니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녀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세요 라고 했거든. 봅니다 얘들아. 아직 풀으라고 했지. a, b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라. 이거 무슨 말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 별게 아니라 a, b 사이에 뭐 구하란 소리야? 관계식 구하란 소리야. 그냥 a와 b 사이 만족하는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고 걔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니까 관계식을 열심히 구했으면 정의역을 x축, 공역을 y축이라고 둔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 1대1 대응일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왼쪽은 지금 1차 함수고 오른쪽은 2차 함수잖아. 근데 2차 함수에 제한된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차 함수는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는 순간 언젠가 위로 쭉 올라가게 돼 있지. 맞아 아니야?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이고요. 추계방정식 어딘가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 정의역이 추계방정식보다 왼쪽이 있어야 돼, 오른쪽이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느껴지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추계방정식보다 오른쪽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서 A의 범위 하나 나타나는 것 같아? 현재 이 자식의 그치 추계방정식이 x = 2분의 a인데 그 녀석보다 1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2분의 a보다 1이 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가냐?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접근법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니들이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이거 관계식 찾아가지고 지금 해봐. 나머지 이제 쟤까지 1대1 대응이 만들어져야 돼. 난 그림까지 그려야 돼. 얘는 어떻게 나와? B가 2A 플러스 1이고 이거 제한된 범위가 좀 중요하거든. A의 범위 어떻게 써야 돼? 0 이상이 아니라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돼. 0보다 커져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 자식이 그렇지. 지금 이미 오른쪽 파트만 보고 있을 때 얘가 증가하는 부분을 가져와 버린 거잖아. 맞아? 그럼 요 녀석도 여전히 증가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는 양수여야 돼. 그래서 최종적인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데 A와 B의 관계식을 뽑아줄 때 현재 오른쪽 범위에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범위고 얘가 지금 찢어져 있는 지점 x = 1인데 얘를 기점으로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지? 혹은 얘보다 위쪽에 있어도 돼? 안 돼? 안 되지. 실수에서 실수로 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이 y축 전체를 꽉 채우도록 얘가 치역이 완성이 돼야 돼. 이해가 갑니까? 그럼 현재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서도 안 되고 아래쪽으로 붙어서도 안 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해가 가지? 즉 y축 꽉 채우려면 이 자식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붙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즉 좌우 극한이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되지. 즉 a 플러스 2가 현재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면서 a, b 사이의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써지면서 얘를 좌표 평면 a, b에 나타내면 무슨 방정식이겠냐?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지? 1차 함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b축, 여기가 a축이었다 라고 했을 때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의 방정식 그려준 다음에 얘를 다 가져오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2까지라는 제한된 범위 빵꾸 뚫고 빵꾸 색칠하고 이 녀석만 가져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y절편은 1이고 얘가 b 이퀄 2a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야 직선. 무슨지 알겠죠? 이해가지?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가 보통 2차 이제 이전에 배운 게 2차 함수밖에 없어서 보통 2차 함수로 문제가 디자인 되거든요. 그래서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라는 기본 근거만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137페이지 보고 있었고요. 여기도 뭐 질문이 있진 않을 것 같아. 그지? 487번 뭐 그냥 하면 되고요. 다음에 488번도 보기 5번에 나와 있는 거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거 느껴져? 얘들아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라는 거는 공역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져 있는데 치역도 똑같으니까 현재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치?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이제 489번도 여전히 1대1 대응 문제인데 얘도 지금 증가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가 되나? 얘는 자동으로 0,0에서 연속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이어붙여지는 점에서 여전히 올라가는 증가함수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울기가 양수다 라는 조건 만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잘 풀었죠? 맞아 아니야? 페이지 넘깁니다. 합성함수 마지막 문제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38페이지에 이제 합성함수 기본 계산까지 잘 풀어오자 라고 했는데 뭐 직접 합성을 하는 건 니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493번처럼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제가 지난 시간 열심히 말씀드렸어. 맞아 아니야?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될 조건을 구하는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그 얘기 기억해? 얘들아 잘했지? 493번 똑같은 문제가 투스텝에도 있으니까 잘 풀어봐야 돼. 다음 이제 495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니들이 1대1 조건의 의미 같은 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이 1대1 조건이 의미하는 건 y값이 x값을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뒤에 어려운 문제 가서도 문제 지금 F6이 8이고 G3이 4다 라고 줬는데 그 다음 주어진 게 F 합성 G의 5가 8이다 라고 줬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얘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F6이 8이다 라고 줬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F와 G가 몇 대 몇 대응이라 그랬어? 1대1 대응이라고 했거든? 그럼 F6이 8이라는 말은 8을 쏘고 있는 X의 원소가 누구밖에 없다는 뜻일까? 6밖에 없다는 뜻이야. 근데 F 합성 G5가 하필이면 8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G5가 얼마로 그냥 결정되는 문제일까? 6으로 결정되는 문제. 이해갑니까?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y값 8이 거꾸로 x값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된다고.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경수야 듣고 있어? 그래서 그거만 발견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 맞지? 그래 안 그래? 바로 밑에 있는 496번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 2, 3에서 1, 2, 3으로 쏘는데 F2는 현재 3이고요. G3은 2고요. F 합성 G1이 이번에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줬지. 맞아? 그럼 생각해보면 F2가 3이고 F의 G1이 1인데 얘들아 F2는 3이야? 그럼 절대로 3을 쏠 수 있는 다른 원소는 존재하지 않지. 맞아? 근데 지금 X에서 X로 쏘는 함수를 보고 있잖아. 근데 X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그럼 지금 X에서 직접 그림으로 따져봤다 라고 생각하면 1, 2, 3, 1, 2, 3 F 그 다음 G도 마찬가지야.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최초 알려준 정보를 생각하면 2에서 3으로 쏘고 그 다음 G3은 1이니까 3에서 1로 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 주어진 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G1이 이제 누구를 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G1이 쏠 수 있는 건 지금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2 또는 3밖에 없지. 맞아 아니야? 그럼 G가 2를 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F2가 1이 돼버려. 맞아? 근데 이미 F2는 얼마인 거 알고 있었어? 3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 모순이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겠니? 다시 애초에 얘는 1대1이던 말던 G1이 2가 돼버리면 여기가 2가 돼버리니까 F2가 1이면서 동시에 F2가 3이 돼야 돼. 이거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니까 현재 G1은 뭐가 될 수 없어? 2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야. 이해갑니까? 그럼 2를 못 쏘니까 누굴 쏠 수밖에 없어? 남아있는 3을 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얘가 3이면 F3이 1이 되면서 F3이 이렇게 쏠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럼 정의역 공역의 원소가 이미 3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1대1 대응이면 나머지 화살표도 결정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답을 못 구한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문제는 지금 스텝 1에 있는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됐지만 때에 따라서 95번과 96번 같은 문제들이
케이스 분류를 매우 많이 요구하는 문제로 진화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요때 지금 쏠 수 있는 게 얘네 둘밖에 없었지만 얘가 쏠 수 있는 게 2일 때, 3일 때, 혹은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공역의 원소를 배치해주면 케이스 분류를 좀 노가다를 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죠. 이해 갑니까? 그 중에서 모순을 발견해가지고 안 되는 케이스를 제거해서 되는 케이스만 잘 생각하면 되는 문제들이 뒤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지?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뭐가 불가능한 케이스인가 가능한 케이스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돼? 여기까지였고요. 스텝 1은 다음 페이지 넘겨서 2스텝도 한 페이지만 풀어오자 그랬죠. 어디야? 143쪽이지? 143쪽 517번은 굳이 풀어드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지? 여전히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관찰할 때는 수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냥 좀 귀찮긴 하지만 주어져 있는 정의역의 원소 5개를 직접 뭐 해봐야 돼? 얘들아 다 대입을 해봐야 돼. 그지? 대입을 했을 때 대응되는 원소가 지금 공역에 존재하는지만 잘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지금 답이 안 된다라고 잘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518번 여전히 학원에서 보고 왔었는데 함수의 상등을 만족시키게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그냥 걔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근의 개수를 구하면 안 됐지. 맞아 아니야? 집합 정의역의 개수니까 여전히 부분 집합의 개수 세매듯이 가고 다만 공집합은 제외해주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아? 다시 풀어올 수 있죠 얘들아?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519번 잘 풀었냐? 응? 문제에서 지금 n이 1부터 50까지의 3의 배수야. 3의 배수니까 사실 몇 개 안 나오거든? 이때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정의역 x인 함수 f가 fn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만들어졌어. 이때 치역이 1, 2, 3, 4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저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이 n을 7로 나눈 나머지가 뭐만 나와야 돼? 1, 2, 3, 4만 나와야 돼. 이해가 갑니까? 결론적으로 1부터 50까지의 3의 배수를 뭐에 따라 분류해야 돼? 7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일단 분류를 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3의 배수만 볼 거니까 지금 7로 나눈 나머지를 보려면 3, 7에 21이라서 3부터 21까지만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3, 6, 9, 15, 18, 21 얘네들을 7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3 나오고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는 6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지. 1, 2, 3, 4만 나와야 돼. 맞아?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2가 나오면서 얘는 합격이야. 그 다음에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니까 얘도 합격이지. R이 1 나왔으니까. 그 다음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나온 3, 6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12가 없잖아요 선생님. 미쳐버리겠네. 다시 할게. 3, 6, 9, 12, 15, 18, 21까지 봐야 되잖아. 7개를 써야 되는데 왜 6개가 써져 있어. 얘는 안 되지? R이 5니까. 그 다음 얘는 가능해. R이 1이니까. 그 다음 얘도 가능해. R이 얼마니까? 4니까. 얘는 안 되죠. 나머지가 0이니까. 그래 안 그래? 즉 가능한 숫자가 현재 3부터 21까지만 확인했을 때 3, 9, 15, 18인데 여기다가 이제 21을 더해준 숫자들은 7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21을 더해준 얼마? 24. 그 다음 또 누구? 30. 아니 여기다 더해주면 45까지 가능하고 1부터 50까지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지금 나머지가 3인 숫자로 지금 세 종류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21 더해주면 30인데 하나 더 더해주면 50이니까 여기서 끝났지. 맞아? 그 다음 얘도 21 더해주면 36 얘도 21 더해주면 39잖아. 그지? 맞아? 그럼 결국 나머지에 따라 모든 숫자를 분류했을 때 지금 7로 나눈 나머지가 저 1부터 50까지의 3의 배수들 중에서 나머지가 3인 숫자, 나머지가 2인 숫자, 나머지가 1인 숫자, 나머지가 4인 숫자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가 된 거고요. 정리해주면 얘가 3, 24, 45가 되고 얘는 지금 9랑 30 얘는 지금 15랑 36이었고 그 다음 나머지가 4인 숫자는 18이랑 39야. 맞아 아니야? 이해가? 즉 얘네들은 fn 값을 3으로 뱉어낸 애들 얘는 2로 뱉어낸 애들 얘는 1로 뱉어낸 애들 얘는 4로 뱉어낸 애들이야. 맞아? 그럼 집합 정의역 원소 x 안에 얘네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돼야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치역이 1, 2, 3,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 넷 중에 하나를 쏘는 애는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 즉 각 분류 집합에서 적어도 한 개씩은 이 정의역 원소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결국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셈하는 건데 적어도 하나는 포함돼야 되니까 여전히 여사건으로 푸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x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게 2의 세제곱 경우의 수가 될 텐데 거기서 싹 다 포함 안 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셈하고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2의 제곱 마이너스 1가지의 경우의 수만큼 집합 x를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집합 x의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상훈아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지금 7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냐? 27 곱하기 7이니까 얼마냐? 7, 3, 21에 3, 3, 9, 189가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이해 갑니까? 무슨지 알았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하냐?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넘어가도 돼? 다음 520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240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정의된 함수가 등장한 상황이지. 첫 번째 p가 소수일 때 fp는 p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일 때의 규칙 속도 줬는데 m 곱하기 n 이라는 녀석은 fm에다가 fn을 더해주고 뭘 해주는 거야? 빼기 1을 해준다라는 생각이야. 됩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 별 생각 없이 너희들이 잘 풀었겠지만 일단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저 함수에 관한 항등식 문제거든. 함수에 대한 항등식 문제인데 당연히 주어지는 항등식은 천차만별로 문제에 따라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풀어보면서 좀 경험적인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기초 태도는 일단 우리가 항등식은 만약 배운 게 많은 고2 수학, 고3 수학 이런 데다 라고 하면 이제 항변을 미분하고 양변을 적분하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아는 게 없는 고1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거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적당한 값 대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항등식 문제가 날라오면. 그래서 저 적당한 이란 말이 수학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말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적당하냐라고 하시면 그냥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야. 혹은 주어진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 있는 힌트 그 값을 일단 집어넣어 볼 생각하고 만약에 주어지거나 구하라고 대놓고 나와 있지 않더라도 간단한 값들은 시키지 않아도 니들이 힌트가 없을 때는 일단 찾아보는 용도로 하나씩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0과 1과 마이너스 1 뭐 이런 숫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 다만 문제에서 어떤 항등식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뭘 대입하느냐는 천차만별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현재 이 문제에서는 f의 240인데 지금 뭔가 소수와 합성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240을 무슨 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그지? 그럼 3, 8에 24니까 얼마냐? 16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2에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식 맞냐?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금 fp가 p다라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소인수가 2, 3, 5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f2, f3, f5를 일단 f2는 2고 f3은 3이고 f4, f5는 5다라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구하라고 하는 값에 주목해서 얘 2, 3, 5를 대입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고 싶은 쟤네들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m과 n을 곱해준 값은 각각의 함수 값에다 더한 다음에 2를 빼주는 거니까 f2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f의 2의 제곱을 구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여기다도 2, 여기다도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 더하기 2 빼기 1이 되면서 얘가 3이 되시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f의 2의 4제곱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지? 여전히 제곱과 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렇지. 3 더하기 3 빼기 1 하면 얘가 5가 되더라 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럼 규칙 발견했으면 이 자식이랑 이 자식을 이용해서 여전히 얘랑 얘를 곱해준 함수값도 구할 수 있죠.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면 얼마겠냐? 7. 그 다음 마찬가지로 거기 구한 7에다가 또 얘랑 얘를 해주면 11이다 라는 결론 낼 수 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가시죠? 매우 편안한 문제인데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문제에서 주어진 항등식이 혹은 대입해야 되는 값이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깊이 파고드는 순간 막 미분방정식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험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해지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뭘 대입하느냐라는 것만 좀 그 생각의 흐름으로 얘들이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페이지 넘겨서 523번 문제 한번 바라볼래?
얘들아 523번에서 지금 나타나는 항등식이 x제곱분의 1 f의 마이너스 x 빼기 x f의 x분의 1이 6x라는 함수에 관한 항등식이 주어져 있지. 맞아?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고요. 구하고 싶은 거 잘 봐. f의 2를 구해줘 라고 했어. 그럼 주어진 항등식에 f의 내부에 누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대입을 해야 돼? f의 내부에 뭐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2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뭔가를 대입해야 돼. 그럼 일단 여기는 내부에 마이너스 x가 있고 여기는 내부에 x분의 1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x에다 뭐 대입해 볼 생각하시면 좋을까? 아주 좋아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생각 일단 할 수 있어야 되지.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여기 내부가 뭐가 되니까? 얘들아 2가 되니까. 그럼 여기 내부가 뭐가 되는 순간도 생각할 수 있어. 2가 되는 순간 생각할 수 있지. x에다 뭐도 대입할 수 있어. 2분의 1도 대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해가 갑니까? 왜 얘네들을 대입하겠다라고 떠올렸는지 그 생각의 흐름이 납득이 가? 그런 식으로 그냥 당연하게 떠올리는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에 얘 주목해서.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분의 1에 f에 2,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2에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현재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결론이고 2분의 1 열심히 대입하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f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f에 2가 현재 3이다 라고 이렇게씩 써지는 거 맞지? 그럼 그렇지. 공교롭게도 두 개를 대입했더니 나머지 하나에 대입된 값이 공교롭게도 둘 다 얼마야? f-2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구조다라는 거 느껴져? 이해가 가냐? 그래서 풀리게끔 세팅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설계가. 다만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그냥 한 번 두 개 대입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거 두 개 대입했을 때 바로 식이 나왔지만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조금 더 이상한 값을 대입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다고. 알겠나? 그건 때에 따라 다른 거고요. 답 한번 계산해 봅니다. 이거. 답 나오지?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을 대입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해. 답은 2번 나타나는 것 같아. 경수야 듣고 있냐? 자고 있냐? 적고 있어. 다음 전 페이지 돌아가서 마지막 한 문제 남아있는 거 보고 숙제 마무리합니다. 얘 잘 풀었니? 521번? 네. 잘 풀었어? 못 풀었어?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2고요.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다 라고 줬고 나 조건에 fx 플러스 4가 fx다 라고 줬고요. 이때 fx는 n분의 1 x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나 조건에 나와 있는 거 너네가 선행까지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뭘 알려주는 표현이야? 이거 뭘 알려주는 표현이야? 주기성. 그치, 주기가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4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래프가 지금 4칸을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이 정도는 바로 읽을 수 있지.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정확히 한 주기의 그래프를 주는 거 맞냐? 경수야 듣고 있어? 그럼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은 제가 공수원 할 때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 일단 V자 그래프를 뒤집은 다음에 두 칸 올린 거니까 위로 뾰족한 그래프 나오지. 맞아 아니야? 위로 뾰족하면서 현재 첨점의 좌표는 0,2가 되는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이 자식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져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 그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2가 아니라. 어디가? 그러네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1이야. 그럼 첨점이 0,1이 되겠죠? 맞아. 얘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V자 그래프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고 얘 기울기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됩니까? 그럼 현재 이 자식의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X축이 지나가는 경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절반을 자르는 경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1,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있고 이 녀석이 지금 정확하게 Y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됩니까? 얘가 정확히 한 주기의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계속 그 다음 주기마다 반복 붙여넣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갑니까? 그럼 그 그래프에다가 fx와 n분의 1이 같아진다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7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전히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겠다라는 거고 y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랑 y n분의 1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7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2차 방정식에서부터 하던 이야기. 맞아 아니야? 그럼 교점 개수가 7개인데 얘 같은 경우는 0,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n분의 1짜리인 직선이잖아.
맞아? 그럼 너네가 이런 문제는 보통 고1 수학보다는 삼각함수 그 대수에서 나오는 거기서 훨씬 더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 그지? 등장하는 함수가 얘가 아니라 그냥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고 이런 문제 니들이 풀어봤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기함수와 직선과의 교점 개수를 구할 때 니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 y 값의 한계. 값에 주목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 녀석이 지금 그래프가 복사 붙여넣기가 돼봤자 절대로 y 값이 누구 사이를 넘을 수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사이를 넘을 수 없지.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얘가 y 이퀄 1이니까. 이해가 갑니까? 마치 사인 함수의 직선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현재 놀고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현재 이 녀석의 교점도 반드시 y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발생할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정확히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찍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 직선은 현재 n, 1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쟤네들을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교점이 7개 발생하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럼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우함수 그래프 나타날 건데 y축 대칭인 얘는 지금 기함수 그래프 직선이니까 이게 막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가 교점 개수가 달라서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 파트, 음수 파트 좀 따로따로 생각할게요. 그래도 돼? 맞아 아니야? 첫 번째 x가 양수인 순간 그림을 그려보면서 교점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칙성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아이들아 이때 좀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그려줄 생각인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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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나? 요때 저 주기함수의 그래프는 기울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그래프 나타나겠지. 맞아 아니야? 얘들아 이랬을 때 y 이퀄 n분의 1x의 그래프는 항상 0,0에서 출발해서 n,1에 찍혀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럼 n이 1이었을 땐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n이 2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져. n이 3이었을 땐 이렇게 그려지면서 n이 4였을 때 이제 새로운 교점이 뭐가 탁 찍혀? 위쪽에 하나? 그렇지 이렇게 탁 찍히지.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가냐? 다시 n이 1, 2, 3일 땐 교점이 몇 개씩이었어? 오른쪽에 한 개씩이었다가 여기서 교점이 하나로 플러스 1로 늘어나지. 그러다가 n을 또 하나 키워주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하나의 교점이 두 개로 분열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다가 그 다음 또 언제 늘어나겠냐? n이 몇일 때? 8일 때 여전히 늘어날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이해가 가냐? 지금 그래프 자체가 4칸을 주기로 반복되니까 이렇게 4칸 앞으로 갈 때마다 교점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가지? 즉 n 값에 따라서 1, 2, 3, 4, 5, 6, 7, 8까지만 볼게. x가 양수일 때 교점 개수, 음수일 때 교점 개수를 따로따로 볼 거야. 괜찮냐? 그럼 1, 2, 3일 때는 한 개였다가 4였을 때 딱 2개로 늘어났어. 됩니까? 그 다음 또 한 개씩 늘어나서 3개였다가 8이 되는 순간 하나가 더 늘어나겠지. 이런 규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음수 파트도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음수인 순간 y축 x축 얍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뭐 이 정도까지만 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고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을 때 여전히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뭐 요렇게 가는 그래프 나타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여전히 0,0에서 n이 1이었을 땐 요렇게 갈 거야.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현재. 교점이 최초 빵개에서 출발해. 그 다음에 이번엔 n이 2가 돼버리는 순간 뭐가 늘어나? 그렇지. 교점이 한 개로 늘어나는 거 느껴지나? 이어서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가 톡 늘어났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방금 늘어난 게 2개로 분열되면서 이런 식으로 2개에서 만나는 거지. 맞아? 그 짓거리를 몇 번 반복해? 1번, 2번, 3번까지 하고 맞아 아니야? 여전히 4칸 앞으로 갔을 때 교점이 하나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극점에 닿는. 이거 이해가 가냐? 규칙성이 똑같지. 2개 하나씩 늘어난 걸로 3번 갔다가 하나 틱 늘어나시고 그 다음 어떻게 올라가겠냐? 4개 하고 또 하나 틱 올라가겠지. 이해가? 근데 나는 교점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는 상황을 원해? 7개가 되는 상황을 원해. 현재 내가 이렇게 나열된 것 중에서 그렇지. 요 순간밖에 없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계속 교점이 늘어날 거니까 7개 되는 순간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선생님 그냥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직접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얘들아,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나하나 규칙성 설명하면서 나열을 했겠냐? 니들은 지금 7개인 상황을 구해줘 라는 쉬운 문제를 풀었지만 나중에 얘가 132개인 상황을 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규칙성을 말로 설명하게끔 요짓거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아 이거 일단 7개네 해서 대충 그냥 7이다 라고 찍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알았어? 너희의 목적은 쉬운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이거 이해가 가나? 이거 수학 이래서 훨씬 더 많이 하는 짓거리지? 그지 않았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1대1 등이랑 아직 안 푼 문제들 좀 이제 재미난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다 풀어서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어. 44쪽, 45쪽 이런데. 그래 안 그래? 오늘은 합성함수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너무 기초적인 것만 봐서 좀 응용적인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합성함수에서 얘들아 이 fn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은 아닌데 거듭제곱하고 똑같은 연산자로 쓰는 요 연산자가 등장하거든요. 별게 아니라 f를 n번 반복적으로 합성한 함수고 문제에서 지금 이 연산이 뭔지 아마 주어질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f의 n 플러스 1제곱이 f에다가 fn제곱을 합성한 함수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f의 1제곱은 원래 f랑 똑같다 이런 이제 식으로 나타내지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감을 잡아줄 때는 그냥 f의 2라는 녀석이 f 합성 f를 2번 타고 가는 거, f의 3이라는 녀석은 f 합성 f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무한이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f를 n번 타고 간 함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를 니들이 물어보시면 일단 얘는 규칙 찾기 문제.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땐 직접 해보는 거거든? 수열에서 보는 그런 마인드랑 비슷하고 그래서 직접 하나씩 합성을 해보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씩 합성을 하지 않는 좀 유명한 사항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원초적인 접근은 직접 하나씩 합성해 가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규칙을 찾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페이지 넘겨가지고 545번 한번 바라볼래? (545번) 문제에 지금 주어진 함수가 여전히 조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x거나 x-1이거나 이때 x가 음수일 땐 얘고 양수일 땐 요러하다 라고 줬고요. 구하고 싶은 게 f의 300제곱의 50값을 구해줘 라고 요렇게 줬습니다. 300번 타고 간 값을 구하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게 마치 너네가 그 수열에서 보는 점화학 관계식에다 대입하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것 같거든? 여전히 대수에서 보는. 그럼 일단 이거 규칙성을 말로 설명하면 참 좋아. 정의역의 원소가 음수일 땐 부호를 바꿔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양수일 때는 하나씩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최초 집어넣은 값이 양수니까 처음 타고 가는 함수가 위에겠냐 아래겠냐? 처음 타고 가는 함수가 위에겠어 아래겠어? 아래를 타고 가겠지. 계속 일단 일씩 빼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 안 그래? 잘 모르겠으면 직접 하나씩 나열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가? 즉 F1의 50값 먼저 한 번 타고 간 거는 생각하면 1을 뺐으니까 49지. 맞아? 그 다음 F2의 50값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가 빼지면서 48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 F3의 50값은 다시 한번 48이 F를 타고 가는 거니까 다시 47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되지 않을까 싶네. 이해가 계속 이렇게 갈수록 빼기 1, 빼기 1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규칙성을 갖더라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니들이 규칙성 보는 거야 얘들아? 상훈아 듣고 있냐? 지금 보시면 여기 두 번 타고 가면 48, 세 번 타고 가면 47. 뭐가 일정한 상황 같아? 하나는 늘어나고 있고 하나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 뭐가 일정한 상황이야? 합이 얼마로 일정해? 50으로 일정한 상황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1씩 줄어나가다가 나는 0이 되는 순간 찾고 싶잖아. 그럼 0이 되기 직전 한번 생각해보면은 F의 49의 50 값이 정확히 얼마 나오겠냐? 1 나오겠지. 플러스 1. 그러다가 F의 50에 50이 되는 순간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여기까지 계속 1씩 빼나가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되나?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뭐가 빼져? 1이 빼지지. 그래서 F의 51에 50까지 가시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이해가 가나? 여기까지도 빼기 1을 똑같이 하는 거야. 되나? 그럼 여기서 뭔가 역사가 바뀐다라는 거 느껴져? 여기서 이제 음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음수를 다시 F에다가 반복 합성을 하면 이제 뭐가 돼버려? 뭐가 돼버려? 1이 돼버리잖아. F에 52에 50이란 값이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플러스
1로 돌아와 버림. 됩니까? 그럼 여기서 기분이가 좋은 이유가 뭐야? 플러스 1은 아까 봤던 숫자 중에 하나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냐? 이제 규칙성. 규칙성인데 규칙 중에서도 이 앞으로는 주기성이 만들어질 것 같아? 같은 값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1, 0, 마이너스 1. 1이 나왔으니까 다시 0,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1, 다시 0,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를 주기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해가 갑니까? 그럼 300번을 타고 갔을 때 어디에 찍히는지는 니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맞아 아니야? 답 한번 지금 계산해. 얼마요? 300번째면 어디겠냐?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숫자가 지금 50으로 보는 게 깔끔하니까 그냥 F50 값이 0이고 F의 51 값이 마이너스 1이고 F의 52 값이 플러스 1이다. 얘네 셋을 주기로 보는 게 훨씬 편할 거거든? 0부터 출발해서 그냥? 그래 안 그래? 50, 51, 52.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300번째를 뭐부터 일단 생각해야 돼? 50은 앞에 그냥 이렇게 있고 250번째다 라고 생각하면 돼. 뭔 소린지 알겠냐? 이해가 가? 그럼 250개가 쭈르륵 나야 됐을 때 3개를 주기로 묶어주면 몇 개 주기가 반복되냐 일단? 240 날라가고 나머지가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주기의 첫 번째 값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냐? 0이 되겠죠. 네. 이해가 갑니까? 근데 아닌데? 네? 뭐지? 아 51부터 아니에요? 네? 50까지 생각해 50 다음부터 3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51부터 250까지. 50부터 3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아 그러네 51부터 봐야 되지? 51부터 얘가 아니라 F의 53 얘가 지금 0이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맞아? 그럼 F51부터 생각하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가는 거니까 첫 번째 값이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지? 뭐 여튼 답은 구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규칙 찾기 중에서도 특히 제일 자주 나타나는 거는 특히 저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니들이 직접 하나씩 해봤는데 뭔가 처음 집어넣었던 값이랑 똑같은 값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이 픽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때부터 뭔가 주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 주기성이 만들어지는 순간들 중에서도 얘들아 가장 독특한 상황은 fn제곱이 항등함수가 되는 순간이거든. 다시 n번 f를 반복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즉 처음 집어넣은 값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그 항등함수가 돼버리는 순간에서 주기성이 만들어지겠지. 이해가 가냐? 즉 대표적인 순간 첫 번째가 자신 대응인데 어떤 집합의 A라는 원소가 자기 자신 A한테 대응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맞아? 얘는 몇 번을 타고 가든 간에 계속 뭐인 상황일까? 항등인 상황일까? 그래 안 그래? FA가 A고 다시 F를 2번 타고 가도 A니까 얘는 모든 FN제곱이 항등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 대응이 있는 상황에서는 몇 번을 타고 가든지 항등함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혹은 자기 자신 대응이 아니었다면 2개 크로스로 대응되는 상황 생각할 수 있어. 여기 A, B라는 숫자가 있고 A, B라는 숫자가 있는데 A는 B한테 대응돼. B는 A한테 대응돼. 얘를 2번 타고 가면 무슨 일 벌어지겠냐? 얘들아 A가 얘를 타고 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 반복 합성하면 A가 어디로 가? A로 가지. 여전히 B도 A로 갔다가 다시 그렇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얘는 그러면 F에 뭐가? 제곱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항등함수가 되는 형태 맞지? 그래 안 그래? 2번 타고 갔을 때 항등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 타고 가도 당연히 항등함수일 거야. 문제에서 어떻게 디자인되냐면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에서 f의 제곱이 항등함수가 될 수 있게 하는 fx가 몇 종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이들아 그럼 일단 얘네들이 싹 다 뭐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신 대응일 수도 있지. 그러면 f제곱 항등함수 되는 거 맞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자기 자신 대응이고 얘네 둘은 이렇게 크로스로 대응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가냐? 다만 누가 혼자 자기 자신 대응되고 누가 크로스일지는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전히 경우의 수 문제로 만들어지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자기 자신 대응되면 모든 fn제곱이 항등 2개로 크로스로 이렇게 대응되고 있으면 2번 타고 왔을 때 자기 자신 대응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나? 그러면
세 개가 크로스되는 상황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 중에서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 대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좀 전문 용어로는 상호 베타적인 대응이다 라고도 불러. 뭐 여튼 A가 B한테 대응되고 B는 C를 쐈는데 C는 A로 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세개 크로스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대응이 되지 않고 다 어긋나 있는 상황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A가 C를 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을 쏘지 않고 1대1 대응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 자기 자신 대응 없이 1대1 대응되는 상황. 그럼 여기서 3번 타고 갔다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B 타고 가. 2번 타고 가면 C. 3번 타고 가면 누가 돼? A로 돌아오지.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럼 F의 얘는 세제곱부터 항등함수가 되겠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3번 타고 가면 자기 자신 대응이 만들어지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2개랑 3개까지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소개시켜 드렸지만 4개도 나타날 수 있지. 맞아 아니야? 여전히 1, 2, 3, 4 1, 2, 3, 4가 있었을 때 1은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1한테 이런 식으로 4개가 크로스로 대응되고 있으면은 여전히 4번 타고 가면 항등함수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이거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항등함수가 만들어진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간 당연히 n개를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반복적인 함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주기성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548번 한번 보고 갈게.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라는 정의역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를 볼 건데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고 1과 2는 현재 지들끼리 이렇게 크로스로 대응되고 있고 그 다음 3, 4, 5도 3은 4한테 4는 5한테 5는 3한테 쏘고 있는 상황. 이해가 갑니까? 맞아? 이랬을 때 문제에서 1번 보시면 f의 n제곱이 뭐가 된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m의 최소값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거 혹시 바로 답 낼 수 있나? 6이야. 바로 보여? 아주 좋아. 얘네들끼리만 생각하면 몇 번 타고 가야 항등이 만들어져? 2번 타고 가야 항등이 만들어져. f제곱이 자기 자신 대응이 될 수 있어? 얘네들끼리는 지들끼리 3개 크로스 대응하고 있으니까 몇 번 타고 가야 돼? 3번은 타고 가야 항등함수가 만들어진다고. 3개끼리 크로스 대응이니까. 그럼 2번 타고 가면 항등함수, 3번 타고 가면 항등함수인 걸 겹쳐지려면 얘네들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즉 f의 6제곱부터 전체 함수가 항등이 만들어지겠지. 이해가 가냐? 그럼 m의 최소값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m값 얼마라고 쓰면 돼? 6이다 라고 쓰면 되는 문제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지금 f의 6제곱이 실제로 항등함수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 f n제곱이라는 반복적으로 타고 가는 함수의 주기성이 생겼다는 뜻이고 주기가 얼마라고 읽으면 돼? 주기 얼마라고 읽으면 돼? 6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문제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주기가 6인데 지금 2번 문제 보시면 f의 몇 제곱이야? 1000제곱 A 더하기 f의 2000제곱 B를 했을 때 4가 만들어지는 상수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근데 내가 이미 주기성이 6개가 발현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 요 녀석을 직접 1000번이나 2000번 합성할 필요가 없지. 얘를 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 그럼 100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4 나오는 거 맞아? 자, 맞냐? 믿을 수가 없네. 360. 아, 맞잖아. 200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2잖아. 그치? 즉 구하고 싶은 값 자체가 f의 4의 a 더하기 f의 2의 b 값이 4가 되는 순간을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 구하는 문제로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성을 이용해서. 되나?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6개가 주기니까 4번 정도는 직접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y 값이 4가 나오는 걸 이용해서 x 값들을 추정해야 되는 문제잖아. 자, 여기서 약간 거꾸로 대응의 느낌이 들어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약간 역함수를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럼 일단 더했을 때 4가 돼야 되는데 정역의 원소 혹은 공역의 원소로 될 수 있는 게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얘가 1 더하기 3이거나 2 더하기 2거나 3 더하기 1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면 되겠지. 맞아? 그럼 각각을 째려주면 F4가 A가 되는 순간 찾아야 되니까 내가 마지막 도착 지점이 1인데 4번 타고 간 결과가 1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4번 타고 가기 전을 거꾸로 대응시킨다라고 생각해. 하나, 둘, 셋, 넷이 되니까 A가 얼마야? 1이 되더라 라는 생각해. 요때 요거 이해가? 그 다음 얘는 2번 타고 갔을 때 3 나와야 돼. 2번 타고 갔을 때 3 나오려면 거꾸로 2번 타고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시면 얼마에 도착해? 4가 되는 거니까 B값은 4가 되겠죠. 이 거꾸로 대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Y값을 할 때 거꾸로 X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느낌이야.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 다음 2일 때는 어떻습니까? 2일 때 1번, 2번, 3번, 4번 타고 가면 4번 타고 가기 전에 A값 얼마야? 2지.
맞아? 그 다음 두 번 타고 갔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되면 B값도 얼마야? 2가 되시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4번 타고 갔을 때 3 나오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야? A값? 5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두 번 타고 갔을 때 1 나와야 돼? 그럼 두 번 타고 갔을 때니까 한 번, 두 번 가시면 얼마야? 1이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수수상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이라고 쓰면 돼? 1,4, 2,2, 5,1이다 라고 이렇게 세 종류를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았냐? 이해 가지? 그래서 요거 fn제곱이 항등함수가 되는 순간이고 요 순간쯤은 자주 문제에서 등장하니까 보자마자 자기 자신 대응이면 그냥 계속 가더라도 이 자식만큼은 fn제곱이 다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크로스 대응일 때는 두 번 타고 갔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개 크로스가 만들어지면 얘네들끼리는 세 번 타고 갔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야. 근데 그 세 개 크로스라는 게 다 크로스 되는 거죠,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A가 자기 자신을 쏘지 않고 1대1 대응, B도 자기 자신을 쏘지 않고 1대1 대응, C도 자기 자신을 쏘지 않고 1대1 대응이란 소리야. 알았어?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세 개 크로스가 아니야. 요렇게 1, 2, 3이 있었을 때 이건 세 개 크로스가 아닙니다. 2가 2한테 대응되잖아. 이해 가지? 뭔 소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대응 없이 지들끼리 1대1 대응되는 관계를 내가 대충 크로스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알았어요? 이해하지 얘들아? 넘어가도 돼? 문제를 풀다 보면 이 fn제곱 기호가 자주 등장하니까 일단 등장했을 때 잘 모르겠으면 직접 해보는 태도인데 그 중에서 n번 타고 갔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저런 식으로 요령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넘어가도 되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메인으로 다루는 게 얘들아 합성함수인데 우리가 합성함수 g0f다 라고 쓰면 그냥 gx의 안쪽에 fx를 집어넣는 이런 문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고 한꺼번에 합성함수를 보기가 힘들다 싶으면 항상 합성함수는 속함수를 치환하겠다라는 마인드 세팅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문제를 풀 때. 즉 요 녀석을 하나의 문자 t라고 치환해버리는 순간 얘가 지금 y = g0f라는 함수였으니까 이 함수 자체를 두 단계로 끊어서 보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x가 타고 가는 함수가 f니까 그 녀석의 치역이 t가 되면서 t = fx라는 함수 첫 번째 함수 하나랑 두 번째 거기서 만들어진 t 값이 다시 한번 g의 정의역으로 들어오면서 y = gt 라는 함수 이렇게 두 단계로 쪼개서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다시 이렇게 입력되는 구조다라는 그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이해갑니까? 다시 합성함수는 한꺼번에 바라보기 힘들다 싶으면 항상 이렇게 치환하는 마인드를 이용해서 두 단계로 쪼개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식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 f의 뭐 2x 플러스 1이 뭐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때 fx를 구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fx가 누구냐 라고 하면 여전히 속함수를 뭐라고 하면 돼? 그냥 한 문자로 치환하면 돼. 얘를 한 문자로 치환했을 때 현재 f의 t는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치환했다는 뜻은 t-1을 2로 나눈 거니까 얘가 뭡니까? t-1을 2로 나눈 거에 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럼 얘는 지금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t 자리에 그냥 뭐만 집어넣으면 x만 집어넣으면 fx를 구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지? 이거 해본 적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식을 내부에 있는 식을 치환해가지고 합성된 식에서 원래 함수의 정체를 구해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 최대 최소 문제에서 얘들아 이렇게 합성함수 구조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나타나 있으면 기본 구조 자체가 x의 범위 이용해서 t의 범위 구하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t의 범위에서 y 범위를 구하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두 번 푸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됩니까?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라 라고 하면 속함수 fx의 최소를 먼저 구하는 거야. 얘를 먼저 구하고 그럼 속함수 fx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뭐의 범위를 구할 수 있냐면 f의 치역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t의 범위가 등장하지. 맞아?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t의 범위가 다시 한번 gx 즉 겉함수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의역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겉함수 gx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여전히 최대 최소 문제에서도 이렇게 두 단계로 쪼개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니들이 뭐 앞에 2차 함수에서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니면 뭐 선행학습 할 때 뭐 삼각함수든 지수로그 함수든 아마 많이 했던 느낌일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 한마 정도만 좀 살펴보고만 갈게. 그냥 읽어보고 535번 문제 봐봐. 얘들아 fx랑 gx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죠? 맞아 아니야? 이때 g 합성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최초 타고 가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x가 4까지로 이렇게 제한돼 있지. 맞아? 그럼 x가 처음 타고 가는 함수가 누구야 얘들아? f를 처음 타고 가는 거니까 절대값 함수를 처음 타고 가는 거지. 그럼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뾰족한 함수고 첨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로 잡혀있는 이런 함수 맞냐? 맞아 아니야? 여전히 x 이퀄 1을 기준으로 선대칭인 함수 나타날 거야. 이 녀석이 지금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1이고 4면은 똑같이 3칸 차이 나면서 요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지금 처음 타고 가는 속함수 fx의 치역 범위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만들어질 텐데 얘가 다시 한번 겉함수 gx의 무슨 범위가 된다고? 정의역 범위가 된다. 이해 갑니까? 이게 좀 구조가 헷갈린다 싶으시면 이렇게 g 합성 fx 이렇게 둔 다음에 fx를 뭘로? t라고 치환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이해 갑니까? 그럼 두 단계로 쪼개는 거지. t 이퀄 fx란 요 함수에서 지금 t의 범위를 열심히 구했고요. 그 다음에 y 이퀄 g t라는 함수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t의 범위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gx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 스토리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쌤 저기 3이랑 4이 그래요. 아주 좋아. 4예요. 방금 나도 깨달았어. 여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풀 수는 있겠잖아. 여러 번 풀어봤던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방정식 푸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방정식. 최대 최소 문제 말고.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g 합성 fx 이퀄 k 이런 식으로 상수 k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들아 여전히 합성함수는 한꺼번에 보기가 힘들다 싶으시면 두 단계로 걸쳐서 보는 거라고 쪼개가지고. 그래서 얘를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문자로 치환했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숫자였으니까 g의 어쩌고가 뭐가 되는 순간? k가 되는 순간을 일단 최초 풀어줘야 돼. 됩니까? 헷갈리면은 여기 내부를 뭘로 치환해서 풀면 된다고? t 이런 걸로 치환해서 푸시면 된다고. 그럼 이 첫 번째 g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여기서 t 이퀄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근들이 나타났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뭡니까?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다시 fx가 뭐 되는 순간 관찰하는 거야? 그렇지. fx가 이번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순간들을 관찰하는 거고 현재 t라는 녀석이 위쪽의 방정식을 풀 때는 x값이었지만 아래쪽 방정식을 풀 때는 y값이다 라는 거를 주목하면서 풀어야 돼. 됩니까? 그래서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도 여전히 이렇게 두 단계로 쪼개서 푸는데 얘는 지금 겉에서부터 까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냐? 다시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은 겉에서부터 껍질 까듯이 이렇게 까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겉함수부터 까는 거야. 선물 포장지 뜯듯이. 알았어요? 그래서 양파 껍질 까듯이 겉에서부터 까나간다 라는 마인드고요. 예를 들어서 550번 문제로 가봐. 550번 문제 봅니다. 얘들아 문제 지금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주어졌고 얘가 현재 gx 2차 함수가 fx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이다 라고 줬어. 즉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까지 올라봐. 그 다음 여기가 3이라고 줬지. 되나? 그럼 여전히 2차 함수는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선대칭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좌표가 얼마겠냐 얘들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7이겠죠. 5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억 보기 보시면 뭘 풀으라 그랬어? f 합성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지. 맞아?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어디부터 까나간다고? 겉에서부터 까나간다고. 아이들아 일단 니들이 찾아내야 되는 건 f 어쩌고가 0 되는 순간 찾아야 되지. 그럼 f가 0 되는 순간이니까 누구랑 누군가 알고 있어? 마이너스 7이고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7 또는 3인 순간을 바라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 맞아? 두 단계로 쪼개서 풀겠다 라는 거야. 그럼 다시 풀어야 되는 건 gx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방정식 하나랑 gx가 3이다 라는 방정식 하나지. 맞아? 근데 gx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 즉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7을 보든 3을 보든 항상 몇 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두 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토탈 한 개씩이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실근 개수 토탈 몇 개야? 두 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7과 3. 중요한 건 여기선 x값의 역할을 하던 게 두 번째 속함수에 관한 방정식 풀 때는 y값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
알겠냐 얘들아? 다음 니은복이 뭐라고 나왔어? F제곱 이퀄 G의 제곱이니까 요 정도는 그냥 뭐라고 풀면 돼? F가 플러스 마이너스 GX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 틀려요. 틀려. 몇 개 나와야 돼? 4개. 3개. 이유는 현재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GX의 그래프는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아? 마이너스 GX의 그래프. 현재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인데 여기서 교점이 지금 최초 GXY 교점과 뭐 하고 있어? 겹치고 있으니까 토탈 교점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이해가지? 편안한 거 느껴지냐? 아이들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보기 같은 거 볼 때도 F 합성 FX야 이번에. 얘가 뭐 되는 순간이야? 0 되는 순간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거든? 맞아. 얘들아 그럼 여전히 아까 풀듯이 겉에서부터 까나갔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7 또는 3 되는 순간 바라보면 되지. 그럼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7 또는 3이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이었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대칭이었거든? 이때 y 콜 마이너스 7과 3을 그려주면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6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가 어딘가 3이 이렇게 있었겠지. 맞아? 구하고 싶은 건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이 교점들의 뭘 구하라 그랬어? 좌표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x좌표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2차 함수는 뭘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이 일정하다라는 구조 파악할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의 합은 얼마야? 가운데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얘네 둘의 합도 가운데 거의 2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합은 얼마라고 써지겠냐?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써지겠죠. 됩니까? 즉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그래프에서 교점 개수 구하시면 되는데 좌표에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에서 대칭성이 없으면 그냥 직접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지만 선대칭성이 존재할 때 일 때는 좌표 합이 일정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세팅 가져가야 돼. 아이들아 여전히 특히 2차 함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x 이퀄 p가 있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대칭적인 요 점과 요 점에서의 좌표 합을 구하라 라고 하시면 좌표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고? 합 2배 p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나? p를 기준으로 대칭이 2점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좌표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 나타난다라는 거. 알겠냐? 2차 함수일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이야기. 알았어? 특히 얘들아 이 합성함수 포함한 방정식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방정식이냐면 f 합성 fx 자기 자신이랑 합성했을 때 fx가 된다라는 요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갈 거고 얘는 나중에 이제 여기 고1 수학뿐만 아니라 미분적분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자주 나타나거든요. 어려운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풀이 방법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기본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게. 알았어? 일단 여전히 뭔가 속함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뭐 해서 푸는 거겠냐 얘를. 치환해서 푸는 거야. 다시 속함수 fx를 한 문자 t로 헷갈리면 항상 치환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단계로 쪼개서 풀겠다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얘를 치환했으니까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건 f equal fx였는데 얘를 뭐라고 치환했어? t라고 치환했어. 즉 ft equal t다라는 요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fx랑 누구와의 교점 찾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거? y는 x, 직선 y equal x와의 교점을 먼저 찾는 거야 아이들아.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t 값이 여전히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값으로 등장했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두 번째 2단계에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제 치환을 풀어줘야 되니까 아까 최초에 치환했던 fx가 이번에는 뭐 되는 순간 풀어야 돼? 방금 구한? 그렇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상황 풀어줘야 되고 여전히 여기서의 알파, 베타, 감마는 y 값이니까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가로직선 그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나타나는 구조가 예를 들어 이렇게 3차 함수 같은 그래프가 fx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랬을 때 지금 만약에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봤더니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봐. y equal x. 됩니까? 여기 다시 그릴게. 여기 y는 x. 이렇게 뭐 생겼다라고 생각해봐. fx.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지금 1단계에서 풀었을 때 y equal x와의 교점이 요런데 생겼지. 여기 좌표가 알파, 알파. 여기 좌표는 베타, 베타. 여기 좌표는 감마, 감마였을 거라. 이해갑니까? 그럼 2단계에서 할 일이 뭐야? fx equal 알파, fx equal 베타니까 다시 한번 이 알파, 알파에서 뭘 그려줘야 돼? 가로직선을 그려줘야 돼. 이해갑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틱하고 접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 그어주면 여기서는 실근 몇 개 나오겠냐? 3개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어줬는데 여기는 안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오겠어? 1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즉 y equal 알파, y equal 베타, y equal
감마를 그려주는데 이거 흐름 자체가 일단 y 콜 xy의 교점을 3개 찍은 다음에 거기서 가로선을 펼친다라고 생각해야 돼. 교점에서. 이해가? 다시 요약하면 이거야. y는 xy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가로선 펼치는 거야. 요령적으로 기억해둬야 되고 요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상황 중에도 하나니까 fx는 fx다 라는 방정식을 풀면은 일단 논리구조 자체는 속함수를 치환해서 가는 거긴 한데 풀이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가주자라는 거야. 다이렉트로. 알았냐? 다루는 함수만 1, 2차 함수가 아니라 3, 4차 함수 혹은 초월 함수로 바뀌어가지고 미적분에서도 등장하는 주제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551번 지금 답 바로 골라봐 얘들아. 상훈아 답이 몇 개야? 네? 답이 몇 개냐고?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정답. 뭐야? 12. 12개 나오지? 이거 이해가 안 가, 상훈? 이거 요령만 알면 바로 그냥 답이 써져 있는 문제야. 다시. 얘 똑같은 방정식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y. y는 xy의 교점.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4개라고 카운트한 다음에 거기서 무슨 선 펼치면 된다고? y. 가로선 펼치면 된다고. 가로선 펼치면 된다고. 가로선 펼치면 된다고. 가로선 펼치면 된다고. 나타나는 모든 교점이 싹 다 문제에서 원하는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6 더하기 6 하면 몇 개야? 12개 나타나더라 라는 생각. 이해가 푸는 방법 이걸로 정해져 있는 문제야. 바로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경수야 듣고 있지?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 입장에선 얘가 가장 헷갈리는 주제 중 하나인데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 라는 문제가 나타나면 뭐만 니들이 잘 하면 되냐면 정의역 끊어주기. 정의역을 누구를 기준으로 끊어서 그릴 것인가 그것만 잘해주시면은 그래프 그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한 방에 휙휙 그려버릴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합성함수니까 G 합성 fx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맞아? 편의상 내가 겉을 둘러싸고 있는 나중에 타고 가는 쟤를 겉함 아이씨 다시 얘를 뭐라고 불러 보통? 겉함수라고 부르고 안쪽을 속함수라고 부르지. 맞아 아니야? 얘도 여전히 2단계로 쪼개서 이 정의역을 끊어주는 기점을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점은 속함수 fx가 fx의 정의역 변화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사실 당연하거든. fx가 뭔가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라고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얘와 얘를 기점으로 끊어서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하가 fx가 처음 타고 가는 x가 바뀌는 포인트야. 그럼 얘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합성함수의 논리는 이 녀석의 치역이 이 녀석의 정의역으로 다시 입력이 된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겉함수 gx의 정의역 변화가 x 이퀄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gx의 요 부분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순간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땐 속함수 fx가 뭐 되는 순간이겠냐. 알파, 베타, 감마인 순간의 포인트들 걔네들을 일단 기준으로 끊어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다시 gx가 어딘가에서 함수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면 그 녀석이 fx 입장에서 y값이니까 그 녀석이 바뀌는 포인트인 순간에 그래프를 끊어서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함수가 이제 이런 함수거든. x축, y축, 그 다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영역이 결정돼 있을 때 0부터 2까지, 여기서 2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가 뭐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생각할게. 얘가 이제 워낙 자주 나오는 녀석이라서 편의상 얘를 뾰족산 그래프다라고 부를 거거든요. 앞으로. 뾰족산 그래프라고 부를게.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부르자. 백두산 모양. 알았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정확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직선이었다가 직선이 되는 그래프. 본 적 있지? 얘들아?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 다음 같은 정의역 영역에서 2고 0이고 2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를 이번엔 g x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나? 얘는 그냥 직선 그래프고 그 다음 hx도 하나 설정할게. x축, y축 hx도 하나 설정할 건데 hx는 여기 절반 1, 2,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다시 얘기하지만 요렇게 갔다 요렇게 떨어진 뾰족선, gx는 요렇게만 감소하는 직선, 그 다음 얘는 요렇게 가다가 상수함수로 요렇게 가는 함수였다라고 생각할게. 괜찮나요? 이랬을 때 문제에서 만약에 f 합성 g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일단 g를 먼저 타고 갔다가 겉함수로 f로 타고 가는 함수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자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 범위를 어디서 끊어줘야겠냐라는 거 먼저 결정해줘야 된다고. 처음 타고 가는 게 0부터 2까지고 나중에 타고 가는 도착지가 0부터 2까지니까 설정은 똑같이 되겠지. 맞아 아니야? gx가 지금 처음 정의역이 여기 속함수가 요 녀석이 처음 타고 가는 영역에서 끊기는 영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fx는 어디서 끊겨? 1에서 끊기니까 봐봐.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녀석이 f의 내부가 1이 되는 순간에 그래프가 바뀌었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 찢어줘야 되는 영역은 gx가 뭐 되는 순간이야? 1 되는 순간이니까 현재 이 그림에서 g가 1 되는 순간에 요 순간, 즉 1을 기점으로 그래프를 한번 끊어서 그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 요거 끊어주기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 이해가지 아이들아? 지금 f 합성 g를 먼저 그려보고 있어. f 합성 gx. 그럼 이제 그려봅니다. 정의역의 변화를 관찰해. x의 값이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2로 갈 거야. 이때 지금 요 함수는 그때 g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f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만 잘 관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x가 0에서 1로 가. 처음 타고 가는 게 g야. 0에서 1로 가면 gx의 함수값은 어디서 어디로 가? 2에서 1로 가지. 그럼 여기가 2에서 1로 간다라는 변화가 다시 한번 f의 정의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2에서 1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어디서 어디로 가? 최종적으로 2에서 1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0에서 2로 올라가는 거지. 맞아? 여기서 이렇게 입력되는. 뭔 소리인지 알겠냐? 즉 지금 0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갈 때의 변화가 gx 값은 여기서 1로 갈 때의 변화가 되고 이 변화가 다시 한번 1로 이렇게 입력이 되시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1로 가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되나? 그럼 합성함수는 처음 여기서 출발해서 1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0에서 2로 간다라는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내지는 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니까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2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다음 이제 이해했어? 그럼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 그럼 1에서 2로 가? 1에서 2로 가? 어디서 어디로 가? 1에서 0으로 가. 그럼 1에서 0으로 가? 1에서 0으로 가. 어디서 어디로 가? 2에서 0으로 가. 그럼 어떻게 떨어지겠냐? 요렇게 떨어지겠지. 됩니까? 얘가 f 합성 gx의 그래프다라는 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 자식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0에서 2로 이렇게 간다고? 2에서 0으로 가니까 2에서 0으로 가면 하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익숙해지면. 알겠나요? 그럼 합성함수를 순서를 좀 거꾸로 해볼게. g합성 fx를 이번엔 그려봐라 라고 했다 쳐. 요렇게. 그럼 이번엔 정의역을 누구를 기준으로 끊어줘야 돼? 처음 타고 가는 fx 자체가 1을 기준으로 끊겨 있으니까 1에서 일단 무조건 끊어줘야 돼. 그지? 그 다음 gx는 끊긴 영역이 없으니까 그 다음 얘가 뭐 끊긴 영역은 볼 필요는 없죠. 맞아? 그럼 똑같이 0과 1과 2에서 끊어줬다 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여전히 x가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2로 갈 거야. 이번에 타고 가는 게 f를 타고 갔다가 마지막에 g를 타고 갈 거지. 그럼 0에서 1로 가. f는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2로 가. 그럼 1에서 2로 가. 1에서 2로 가면 어디서 어디로 가? 2에서 0으로 가. 요 변화가 다시 한번 gx에 입력이 되는 거지. 그럼 gx 입장에서 0에서 2로 가. 0에서 2로 가면 어디서 어디로 가? 2에서 0까지 떨어지지. 2에서 0까지 떨어지니까 얘가 요렇게 갈 때 얘는 요렇게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해가나? 다음 이제 2에서 0으로 갈 때 2에서 0으로 가면 다시 0에서 2로 올라가는 거 보여?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야. 되나? 즉 합성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함수 두 개를 합성했음에도 얘는 원래 그래프가 그대로 등장하고 얘는 지금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힌 모양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지? 이거 할 수 있지? 해본 적 있는 것 같지? 아주 좋아요. 지워도 돼? 몇 개만 더 연습하고 갈게. 이번엔 F 합성 HX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굳이 숫자는 쓰지 않고 0, 2, 2에서 바로바로 그냥 볼게. 그럼 얘는 HX가 끊기는 지점이 X 이퀄 1이니까 1 기준으로 끊어줘야 돼. 그 다음 FX가 어디서 끊겨? 1에서 끊기니까 얘가 1 되는 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얘가 1이 되는 순간. 이해가 가나? 그럼 그 순간이 얘 입장에서 X가 뭐 되는 순간이야? 2분의 1 되는 순간이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2분의 1 기점으로 한번 끊어줘야 된다. 상황 파악이 되나? 이해가 가? 그럼 0에서 2분의 1로 가. H를 먼저 타고 갈 거야. 0에서 2분의 1로 가.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1로 가. 걔가 여기에 다시 입력되면 어디서 어디로 가냐? 0에서 2로 가니까 요렇게 올라가겠지. 맞아? 다음 2분의 1에서 1로 가. 2분의 1에서 1로 가. 1에서 2로 가지. 맞아? 그럼 걔가 다시 한번 여기로 입력이 되면서 1에서 2로 가면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다시 한번 1에서 2로 가. 그럼 1에서 2로 갈 때는 계속 얼마야? 계속 2를 찍고 있지. 2. 맞아? 걔가 다시 한번 여기로 입력되면 2 찍고 있으니까 계속 얼마야? 0이야. 여기서부터 여전히 상수함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거 이해가지? 바로바로 그릴 수 있죠? 아주 좋아. 하나 더. H 합성 fx를 거꾸로 한번 합성해 볼게. 요렇게 0 했을 때 이번에 fx가 1을 기준으로 끊겨 있으니까 1 기준으로 무조건 끊어줘야 되고 hx도 지금 1을 기준으로 끊겨 있지. 맞아? 그럼 이 녀석이 여전히 뭐 되는 순간? 1 되는 순간 끊어줘야 돼. 그럼 얘가 1 되는 순간이니까 요렇게 끊었을 때 여기 얼마야? 2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냐?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여기 절반 2분의 1 끊어주시고 여기 절반 2분의 1 끊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볼게. 0에서 2분의 1로 f를 먼저 타고 가. 어디서 어디로 가? 근데 이번에 3 아니에요? 2분의 3 미안해요. 0에서 2분의 1로 f를 먼저 타고 가.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1로 가. 그럼 0에서 1로 가면 hx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2로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맞아? 다음 2분의 1에서 1로 가. 2분의 1에서 1로 가면은 1에서 2로 가. 1에서 2로 가면 계속 얼마야? 2지. 계속 2니까 이렇게 상수함수. 1에서 2분의 3으로 가. 1에서 2분의 3으로 가면 2에서 1로 가지. 2에서 1로 가면 이렇게 가더라도 계속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요렇게. 다음 2분의 3에서 2로 가. 2분의 3에서 2로 가면 1에서 0으로 가. 1에서 0으로 가면 쭉 떨어지는 거 보여? 이해합니까? 그릴 수 있겠죠? 차이점 느껴져? 얘는 요렇게 가다가 상수함수. 얘는 올라가고 상수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해가지? 네. 얘들아. 마지막 하나. 얘가 제일 유명한 합성 중 하나인데 F 합성 fx를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F 합성 fx. 이거는 뾰족산 2번 합성하는 거고 요 정도는 니들이 외워줘야 되거든. 이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 이거 산 뾰족한 거 2번 합성하면 뭐 돼? 뾰족한 거 뾰족한 거 몇 개? 2개. 2개. 이렇게 얘를 절반 찢어서 이렇게 2개 뾰족한 거 나타나거든. 그거 이해하고 넘어갈게. x축 y축이고 여전히 영역은 똑같이 2, 0 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처음 타고 가는 게 1을 기준으로 끊겨 있고요. 두 번째 타고 가는 게 여기 내부가 1 되는 순간이지. 맞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2분의 1이랑 2분의 3 기준으로 끊어놓고 봐야 돼. 이해가냐? 그럼 바로 봅니다. 0에서 2분의 1로 가. 0에서 2분의 1로 가면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1로 가. 걔가 다시 한번 fx로 들어오는 거야. 0에서 1로 가는 게. 그럼 0에서 1로 가니까 어디로 가? 0에서 2로 쭉 올라가지. 맞아? 2분의 1에서 1로 가. 2분의 1에서 1로 가면 어디서 어디로 가? 1에서 2로 가고 다시 한번 여기로 가면 1에서 2로 가니까 요렇게 가니까 그렇지. 아주 좋아. 내려가. 1에서 2분의 3으로 가. 여기서 여기로 가. 2에서 1로 가지. 2에서 1로 가면 다시 어떻게 돼? 거꾸로 올라가. 요렇게. 이해가나? 다시 2분의 3에서 2로 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 1에서 0으로 떨어지니까 1에서 0으로 다시 떨어지면 그렇지. 내려가. 아주 좋아. 괜찮나? 이해가냐? 마치 여기서 x축이 2분의 1배 축소된 효과랑 똑같거든? x축이 2분의 1배 축소된 상황이다 라는 거고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요 뾰족산 그래프는 한번 합성할 때마다 가운데 걸 절반 찢어가지고 2분의 1배씩 축소된다 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하잖아. F 합성 F를 하잖아. 그럼 요런 그림이 만들어져. 에이씨 앞 2 0 2를 가운데로 반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두 번 합성했을 땐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 나왔지. 맞아? 그럼 한 번 더 합성하면 다시 반 잘려가지고 백두산 그래프가 요렇게 4배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세포 분열하듯이 2배씩 늘어나. 알았어? 저 산이 x축이 축소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해갑니까? 하여튼 그래프 그린 요령은 알겠지? 정의역 끊어주기만 잘해주시면 돼. 네. 알겠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554번 문제. 지금 풀어보시죠. 그래프 그리는 문제. 다 구했나 다들? 쌍문 다 구했어? 그래프 했는데 틀렸어요. 네. 경수야 그래프는 그렸어? 태준아 답이 얼마야? 3번. 틀렸어요. 나 돌겠네 진짜. 그래프 맞게 그렸나 확인해 봅니다. 얘들아. 봅니다. 같이 그려보자. 일단 정의역부터 끊어줘야 된다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차피 끊어줄 수 있는 영역이 1, 2, 3밖에 없잖아. 맞아? 알아서 잘 끊겨 있는 거고요. 얘가 지금 끊겨 있는 영역은. 그 다음에 fx가 지금 뭐 되는 순간 기준으로 끊어줘야 돼? 1이 되는 순간 기준으로 끊어줘야 돼. 네. 그지? 그럼 얘가 1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1이 되는 순간이야.
그럼 gx가 1 되는 순간이면 얘 기준으로 끊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어차피 여기 위쪽만 보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 기준으로 끊어줘야 되지. 얘가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즉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 2분의 1을 기점으로 끊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이제 바로바로 봅니다. g를 먼저 타고 가는 거야. 0에서 2분의 1로 가. 0에서 2분의 1로 가면 어디로 가? 0에서 1로 가. 그럼 얘가 다시 한번 1로 오면 0에서 1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맞아? 그럼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현재 요 그림이야. 맞아? 그 다음 2분의 1에서 1로 가. 여기서 여기로 가. 그럼 1에서 2로 가지. 1에서 2로 가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거 맞아? 그래. 0에서 1로 가. 0에서 1로 이렇게 올라가지. 그 다음 1에서 2까지는 계속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2 찍고 있지. 그럼 얘가 2 찍고 있으면 여기는 몇 찍고 있겠냐? 1 찍고 있겠지. 여기서 1로 이렇게 이어져. 다음 2에서 3으로 가. 2에서 3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2에서 1로 가. 그럼 얘가 이렇게 입력되면 2에서 1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다음 3에서 4로 가. 3에서 4로 가면 1에서 4로 가. 그지?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입력되면 1에서 4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0에서 3으로 가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0에서 3으로 올라간다. 2번. 이렇게 되십니까? 이하가 얘가 지금 F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성공한 거고 이 제식의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사다리꼴,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를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2번. 그래서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면 1 더하기 얼마냐 얘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5인가요? 그 다음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1이고 그 다음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지. 네. 맞아? 다 더해주면은 여기는 지금 2분의 1이고 얘는 지금 얼마냐? 2분의 4분의 7인가? 더하기 4분의 7.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3이지. 다 더해주면 4분의 얼마야? 15. 2 더하기 7 더하기 6이니까 4분의 10. 5다란 결론이. 됩니까? 뭐 넓이 구하는 건 그냥 거들 뿐이고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고 그 바로 밑에 그래프 보면은 니들이 직접 그래프 그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뾰족산 그래프 2배로 늘어나는 거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한번 본인 손으로 그려보면서 체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역함수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투스텝에 있는 556번까지 유형 3번에 해당하는 것까지 풀어서 토요일까지 가지고 옵니다. 알았어요? 숙제 공경제하고 마무리할게. 네? 거기까지 다 풀어보라. 네네네.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4장, 3장 다니는. 스텝 1은 없으니까. 아, 스텝이 없이. 스텝 1 없으니까. 스텝 2 어디까지야? 256번. 151페이지. 556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태준아. 이거 다시 찍어줘. 토요일까지. 이거 안 써놓으면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빨리 가. 고생하셨어요.